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벽에 있던 FOMC에서 드디어 이제 0.25를 올리긴 했지만 이제 아마 제가 봐도 그렇고 대부분의 컨센서스도 이제는 라스트 스텝이다. 금리 인상의 끝이 도래했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늘상 강조했던 건 뭐냐면 동결 가능성이 이제 언급이 됐고, 원래 이제 요번에 동결되면 진짜 재밌는 그림 나올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FOMC가 끝나고 코인이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또 잘 넘겼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금리가 오르면 여러분들이 유동성이 줄어드는 긴축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실제로 2022년 1년 동안은 매우 안 좋았는데, 지금은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어떻게 된다? 나쁘게 가는 게 별로 없고 오히려 자산시장이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특히 비트코인은 되게 유연한 놈이잖아요. 어떨 때는 금과 같은 성격, 어떨 때는 위험자산의 형태, 이런 식으로 뭔가 태세 전환이 유연하게 가능한 자산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장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라스트 스텝의 의사를 처음으로 내비친 파월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 근데 그 와중에 찾아봐야 될 건 뭐냐면 한국에서의 그 특수한 케이스가 좀 생기는데요. 한미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역대 최대치고, 그 상황에서 지금 또 이렇게 동결을 하면 1.75까지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뭐 한 번 정도 25bp를 올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든 말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뭐 빠르게 금리 인하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자산 시장의 역사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상승을 한 다음에 이게 동결이 되고 금리가 인하가 되면 항상 어떤 사이클이 있었냐면은, 금리가 인상해서 동결이 가는 이 순간이 자산 시장에 가장 좋았던 그런 흐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인하를 하는 그 시점부터 자산시장이 2차 하락이 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동결이 되는 그 시점에서 동결 기간이 최대한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당장 내가 뭐 한 달에 내는 대출 이자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걸로 더 벌어서 한다고 하는 생각, 메꾼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더 좋아 보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혼란이 오지 않게 섣부른 피벗에는 선긋기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러면 좋은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동결이 길면 길수록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배럴당 70달러가 깨진 국제 유가인데 오펙이 또 감산을 한다 해가지고 기름값이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또 빠지고 있다는 건 일단 경기 자체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 시그널이 점점 눈에 띄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시그널인데, 여러분이 이제 2008년 때처럼 2차 하락이 올 수가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할 때 2차로 빔이 한 번 더 올 수가 있고요. 하락 빔이. 그게 아니면 지금이 연착륙이 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어쨌든 간에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 과정에서 떨어지더라도 반등을 주고 떨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연착륙이 되는 과정이라면 오히려 천천히 올라가면서 신고점을 갈 수가 있다. 왜? 금리 인하를 할 때 연착륙이 되는 그 과정에서 맞물리면서 될 거니까 좀 조정을 주더라도 이후에 돈을 계속 찍으면서 빠져나가려고 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유가가 떨어지는 것 자체는 우리가 실물 경제는 되게 안 좋은데 코인 시장에는 불확실성을 자꾸 가미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보시면 재밌는 게, 제가 되게 유연한 놈이라 그랬잖아요. 보면은 비트코인은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에도 상승을 했고 이게 안도랠리다 이러는데 되게 재밌잖아요. 보면은 자, 원래는 또 지난 1년 반 동안 암호화폐와 미국의 증시는 방향성을 같이 하는 커플링 관계를 유지했다. 그렇지만 이번 금리 인상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상관관계가 모호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시장에는 코인이 생각보다 좋은 대피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주가도 보면은 주식들도 봤을 때 반등을 좀 더 하는 것들은 오히려 기술주 애들이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애매모호할 때, 실적이 애매모호한 그 시점에서는 차라리 기술주와 같은 애들이 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오일 쇼크 다음에 2차 오일 쇼크가 오는 그 시점에는 오히려 IT랑 그 다음에 원자재 쪽이 반등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금값이 올타임 하이 찍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이랑 그 다음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세가 좋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비트코인의 장단기 홀더 보유 수량에 따른 사이클이 상관관계를 파악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전월세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이제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실 이렇게 모여지는 형태를 띠거든요. 가격이랑 이 상관관계가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서 요걸 이렇게 차트를 겹쳐놔서 더 그런 거긴 한데, 이게 어쨌든 좀 모여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그 꺾이는 그 시점이 있어요. 쭉 올라간 다음에 꺾일 때, 이제 쭉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꺾이는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가속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벌어지면 그때는 가격이 고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다시 올라갈 때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에서 지금 보면 이 형태는 되게 딱 잘 붙어있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결국 붙었다가 벌어졌다가 붙었다가 벌어졌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붙었으니까 이후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그 벌어지는 과정에서는 가격이, 비트코인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걸 보면 불리시 가다는 게 강세장이다라는 거잖아요. 보면 이게 크로스가 되면 에코버블이든 아니면 신고점이든 뭐든 간에 진짜 잘 가는 그림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갔다가 떨어질 건데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올라가 줄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은행이 되게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방은행이든 뭐 중앙은행이든 대형은행이든 뭐든 지금 되게 문제가 많은데, 불과 여러분들 작년인가요? 작년 말인가? 그때 여러분들 막 금리 높으니까 은행 관련 애들 쭈루룩 가고 그랬던 게 불과 작년이에요. 작년 말이나 뭐 이 정도죠. 근데 이거 확 바뀌잖아요, 분위기가. 그것처럼 옛날에 비해서 정말 이 사이클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침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착륙의 가능성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분위기가 바뀌는 게 너무 급작스럽게 바뀌거든요. 불과 저번까지만 해도 강달러니 뭐니 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달러의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죠. 근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 환율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와중에 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고 있다는 건 달러 가치가 금리로 방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겠어요? 결국은 금이나 아니면 뭐 대체 자산이나 뭐 위험 자산이나 이런 애들 쪽으로 결국 돈이 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의 심리는 다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를 실수하는 게 뭐냐면, 다 됐을 때 와요. 그러니까 밥상 다 차려져가지고 물량 넘기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자꾸. 근데 여러분들 항상 그땐 그래요. 아, 내가 2019년에 뭐 했지? 20년에 뭐 했지?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이 똑같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시적인 상황을 보면.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이 오르고 떨어진다의 개념보다도 알트장이 과연 올까 안 올까를 저는 좀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알트장이 온다 안 온다에 대한 궁금증이라면 적어도 비트코인 자체에서의 가격은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겠구나, 저평가이겠구나, 여전히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모르겠다고 하면 일단 비트코인을 비중을 높게 해서 갖고 있으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 특징이 알트코인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비트코인은 재미없어요, 뭔가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안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알트코인이 막 눌리는 그 시점,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분율이 올라가서 비트코인이 강세일 경우에는 알트코인의 그 지분율을 빨아가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그런 쏠림 현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가 이제 알트가 너무 떨어진다 싶으면 그걸 비트코인으로 바꾸거든요. 그때 되면 알트가 또 반등이 나오거나 막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건 적절한 배분인데, 그 배분을 했을 때 현금도 물론 들고 있어야 되고 코인을 들고 있을 때 그 코인에서 지금은 비트코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왜냐면 항상 외부에서 어떤 이슈 때문에 뭔가 있을 때 대안으로 꼽힐 때는 그 자산군에서 가장 높은 게, 가장 시총이 큰 게 먼저 주목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할 때 삼성전자에 그렇게 집착하고 코스피가 얼마 올랐네를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가는 거죠. 막 카카오도 보는 거고, 네이버도 보는 거고, 그다음 그 밑에 시총 애들 보는 거고, 그다음 테마주 보는 거고, 그러다가 뭐 코스닥까지 가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코인의 장세랑 똑같아요. 비트 가고, 그다음 메이저 애들 가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코인들 가고, 그다음 나중에는 김치 코인까지 가는 그 시나리오랑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고 애매하다고 하면 완전히 무포를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불확실성이 있어서 지금은 내가 그 전에 알고 있는 매크로의 그 상식으로는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왜 금리가 오르면 통화 가치가 방어가 돼야 되는데 왜 인덱스는 떨어지고 있지? 왜 위험자산군은 오르지? 이전에는 금리를 올렸을 때 떨어지지 않았나? 이게 계속 헷갈리기 때문에 모든 글로벌 시장이 다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랑 주식도 같이 오르게 되고 금이랑 코인도 같이 가게 되고 이런 개념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좀 갖고 있기는 하되 완전 현금 100%가 아니라 코인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조금 보고 있는 차트이기는 한데 보시면 2020년하고 되게 비슷하다라는 그런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5월달에서 넘어가는 그 5, 6, 7 여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차트를 좀 보시면요, 제가 어디랑 좀 비슷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 요 모양이 이때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그래서 여긴지 아니면 여긴지 그게 좀 헷갈리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제 1번의 경우면 이 바닥을 찍었다의 느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추세를 맞으면서. 그럼 한번 떨어졌다가 버티고 저점은 깨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떨어졌다가 올린 게 이 지점이나 뭐 이 부분이다 그러면 살짝만 눌리고 가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현물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하락이라고 해도 보시면 이 정도의 경우면 한 10%대 정도거든요. 많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이게 10%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냥 10%만 딱 들으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면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급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게 선물의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일단 이렇게 해놓고, 제가 기준점을 삼은 게 여기는 좀 넘어줘야 된다. 여기 3만하고 그다음 요 위에 있는 3만500, 뭐 400 이런 구간들 있죠. 여기는 넘어줘야 된다. 일단 그게 넘으면 확실히 이 돌파 매수를 들어가든 아니면 여기 눌림목을 보든 둘 중 하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갈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럼 한 26,500 정도까지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기는데, 선물의 경우에는 현물은 괜찮아요 지금. 근데 그리고 특히 뭐다, 지금 업비트에서 뭐 아르고나 이런 애들이 좀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보는 것보다 사실 뭘 더 봐야 되냐면 그 와중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고 있다라는 걸 보고 있어요. 얘는 진짜 안 죽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긍정적인 건 뭐냐 했을 때 이게 계속 이 다이버전스라고 그러죠. 하락 다이버전스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 이러한 형태로 되면 여기서 쭉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걸 가는 그 과정에서 알트들이 다칠 수가 있고,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뚫어버리잖아요.
이 상승세기형 패턴을 위로 뚫어버리게 되면 이 강세랑 초입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강세예요. 자, 보세요. 이때처럼 이런 식으로 뚫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나오면 답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트코인을 좀 비중을 높이는 게 맞는 것 같고, 얘가 여기서 뚫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 이 커다란 박스 구간이 있어요. 커다란 박스 구간. 여기를 어쨌든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구간을 지금 바닥군을 테스트를 한 상태에서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올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꺾이면 괜찮은데, 그럼 알트장이 올 건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뚫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마땅한 지지 라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항이라 그러죠. 저항이 별로 없어요. 보시면 이거 색깔을 여러분들한테 딱 다르게 해서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만 봐도 52%, 57%, 그 다음에 뭐 60% 이런 식으로 저항이 되게 멀리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떨어질 때 얘가 우리가 불장 때 이런 식으로 도미넌스를 쫙 빼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알트 불장 때요. 그럼 다시 얘가 올릴 때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다다다다 갔다가 또 이렇게 간 다음에 떨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하기 위해선 일단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좀 보유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비트코인 들고 계신 분들은 사실 지금 장세가 되게 지루할 수 있겠지만 지루하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수이가 상장을 했는데, 업비트에서 이게 지금 업비트가 항상 상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빼는 게 좀 있거든요. 우리가 아비트럼이나, 그죠? 아비트럼의 경우도 그렇고, 보시면 아비트럼은 일봉으로 뺐어요. 1시간도 아니고 일봉으로 이런 식으로 쭉 뺐다가 올리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토스의 경우도 보시면, 자, 지우면요, 앱토스의 경우도 보면 상장을 하고 좀 올렸다가 쭉 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수위는 좀 기다렸다가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이 1시간 봉에서 그 단타를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동평균선을 뚫고 지지를 받으면,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이걸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 선이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근데 이게 평균선이기 때문에 캔들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선도 거기에 맞춰서 떨어져요. 근데 이거를 돌리려면,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했을 때, 얘가 이 선을 돌파를 한 다음에 이 위에 종가가 계속 안착하면서 놀아야 돼요. 그럼 이게 추세가 돌아갑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면 이 구간들이 익절할 수 있는 단타 구간이 될 수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훨씬 더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 전저점이 확정으로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 그걸 봐야 되고, 뚫린다 그러면 좀 많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심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루한 장세일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선물로 계속 보면은 타겟을 가고 있다라는 거, 롱, 그 다음에 또 롱을 또 해서 먹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타겟을 가고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방을 가입하시려면 영상에 더보기란에 클릭을 하셔서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가 있는데 거기 클릭하셔가지고 가입 신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